안녕하세요. 마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이제 2월이 시작됐죠. 2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월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즌 오프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벌써 한 방 매겼잖아요. 미국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관세 전쟁이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영향이 뻗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보고 끝났다,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그래프가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95,000달러 정도를 찍었고요. 그런데 업비트 기준 금액은 보시면 금액이 꽤 방어가 되고 있어요.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있냐 보시면 프리미엄이 많이 끼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꽤 끼어 있으니까 이 프리미엄이 지금 보시면 해외 거래소랑 한국 거래소랑 지금 약 9% 정도 끼어 있어요. 오전엔 10%, 진짜 많을 때 한 15%까지 잠깐이나마 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랑 우리나라랑 가격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의 갭이 메꿔진다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리플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17%, 그리고 솔라나 7%, 뭐 BNB 1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공식화 선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대응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관세 전쟁을 선언한다고 해서 이제 미국 증시나 글로벌 자산 그리고 원유 가격이 변동성이 엄청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환율도 많이 올라갔고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라갔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하지만 ETF에서는 비트코인이 떨어지자마자 냅다 계속 사고 있죠. 연속 순유입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비트코인 날아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타 코인을 방송하는 사람들 이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좀 주로 뭘 많이 사냐면 밈코인을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 밈코인에서 지금 거의 대장이 뭐냐면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예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 한번 볼게요. 오피셜 트럼프가 시가총액 한 20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가 엄청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 3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피셜 트럼프가 금액이 한 70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 17달러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오피셜 트럼프에 대해서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 코인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언급하고 난 다음에 18,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코인을 투자하는 거는 아니다. 나는 신념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이 코인은 이제 차남 에릭이 운영하는 그런 코인 관련 회사에서 그 보유량을 8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이제 트럼프가 해당 코인을 사랑한다고 표현했고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주변에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 코인 시장에서 민코인 순위로 치면 뭐 1, 2, 3, 4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순위가 있는데 민코인의 대장이 뭡니까? 예, 맞아요. 민코인의 대장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 민코인의 대장이죠. 근데 도지코인의 도지 파더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고 그 다음이 사람들이 트럼프였어요. 근데 트럼프 민코인은 현재 4위로 밀려났고 기존의 3위였던 코인이 이제 페페였었는데 페페에게 밀려났습니다. 페페 깨구리 시바이누 도지 시바이누 페페 트럼프 뭐 이런 식으로 민코인이 페페 28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코인이라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제 클립토 뉴스 랜드에 따르면 트럼프 민코인이 최근 급격하게 매도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서 고점 대비 지금 70% 내렸습니다. 저도 이거 트럼프 민코인이 있다는 걸 발견했었을 때는 이미 저도 눈으로 확인했을 때 70% 정도더라고요. 근데 뭐 트럼프가 지금 밀고 있는 민코인이니까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민코인은 좀 사실 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지금 유튜브에다가 이제 트럼프 민코인 치면은 사람들이 엄청 사라고 많이 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었거든요. 저는 좀 보면서 민코인을 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내재적 가치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민코인을 추천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코인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투자자의 신뢰가 약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트위터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민코인으로 인해서 지난 하루 동안 거래량이 65% 급감하면서 34억 달러를 기록했고 소셜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가요. 그리고 동시에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민코인이 암호화폐 전체적인 하락세기 패턴을 형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가 민코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은 이 트럼프 민코인에서 전체적인 하락하는 이제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잠깐 뜨거워졌다면 트럼프 민코인이 이제 70% 급락하면서 코인 시장이 좀 찬물을 끼얹었죠. 지금 또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 여기서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을 지금 누가 비판을 하고 있냐면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수년 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영원에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도.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제 퓨어 앤 그리드가 심합니다. 환희와 공포가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퓨어 앤 그리드가 39 공포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아주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느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조정 없이는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코인이 일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드해야 된다. 이 조정 장세에 내가 만약에 코인을 던지고 홀딩하지 않고 잠깐 패닉셀을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사야지 할 때는 버스 이미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를 내가 한번 인용해 보고 싶어요. 빌 게이츠가 뭐 코인 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빌 게이츠가 했던 콜롬비아 위트니 고등학교에서 했던 연설을 지금 가져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되게 인상 깊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제목 빌 게이츠가 콜롬비아 위트니 고등학교에서 했던 연설문 중 한 개. 여기서 여러 가지 연설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연설이 저는 좀 마음에 꽂혀가지고요. 이 첫 번째 연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연설을 했던 것 중에 지금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빌 게이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지금 비트코인 계속 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 중에 좀 충격적이고 좀 좋았던 내용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게 인생이다.
뭐 영어로 얘기했겠죠. Life is not fair라고 했어요. Life is not fair.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사실대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기정사실대로 받아들여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공평하지 않는 그런 게임 선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 코인 시장에 들어왔었을 때 공평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준비 기금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준비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준비 기금. 첫 번째 주가 지금 준비 기금으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가 지금 법안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모집하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비싼 가격으로 다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정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니 매니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서 살 거거든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의해서 쉽게 코인을 쉽게 버린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패닉스에 일어나죠. 나는 이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코인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계속 좌우로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사리 코인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투자 자산의 가치를, 내가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나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보통의 10대들은 하루에 8번이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라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라고 불평을 한다. 그리고 실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의 배경은 부모에게 배운 불평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들이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부모는 가장 이상주의적임을 이제 분명하다라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가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왔지만 세상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똑같은 불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식들까지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룰 1인 거죠. 공평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지 않나요? 부모가 얘기했습니다. 불평만 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것은 진리이다. 제가 이 왜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똑같은 투자 시장에 다 똑같이 들어와 있지만 입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초반에 들어왔고, 나중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을 조작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 사람들 마음에 공포를 심겨줘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더욱더 확장해 나가려고 하면은 개미를 털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을 태워서 가야 되는데, 그 탈 사람이 보고 있는 시청자와 너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타야 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나라 주요 기관들이 거기에 타려고 하면은, 지금 예전에 뭐 이러쿵 저러쿵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 버스에서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버스가 출발할 겁니다. 20만 달러, 30만 달러, 40만 달러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을 일단 떨어뜨려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겁니다. 빌 게이츠가 아까 오늘 기사에도 냈던 것처럼 비트코인 영원히 수렴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는 게 인생이다. 똑같은 선상에서는 구매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관이나 정부나 기관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가져갑니다. 이 공평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시장에 같이 뛰어들고 오랜 시간 우리가 시간으로 승부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버스 계속 흔들고 내리세요 내리세요 해도 안 내리고 있다 보면은 버스는 같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빌 게이츠가 오늘 글을 남겼길래 생각이 나서 이 연설문을 같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연설문을 이제 낭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생의 룰에 대해서 20가지 정도 적었었거든요. 뭐 20가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첫 번째 룰이 공평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Life is not fair. 이 말이 정말 전 좀 와닿았거든요. 투자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장은 공평하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 않는 시장이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이 시장에서 그 상당히 위에까지 그리고 자기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로 자신의 인생을 목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투자 심리가 되게 좋지 않고 시장이 2월 중에는 되게 많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금리 동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보복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펙트를 많이 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짜증도 나고 그리고 알트코인도 엄청 많이 떨어져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한번 봅시다. 알트코인 엄청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거래대금이 가장 높은 게 리플인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000원 갔다가 지금 거의 뭐 30% 정도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만 잘 버티고 그리고 이더리움 100만 원 떨어졌네요. 와 진짜 이더리움 제가 저번 방송에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좀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뭐 거의 한 500만 원 정도 선을 유지하다가 지금 4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뭐 다 뭐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다 마이너스라서 사실 이 시장에서는 진짜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잘 홀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리플도 시가총액 3인데 지금 30% 떨어졌는데 다른 것도 더 많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 좀 더 좋은 펀더멘탈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아까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승리하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또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스.